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APU 입시 두 번째 이야기, 에세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난번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위에 이렇게 카드 띄워놓을 테니까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APU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에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에세이 문항 내용은 제가 입시를 했던 당시 2018학년도 입시 당시의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시점에서의 입시 요강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홈페이지 가서 입시 요강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인 에세이 문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여러분의 에세이 쓰는 데 있어서 드리고 싶은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에세이랑 면접을 대학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대학이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 와서 면접관을 하시는 교수님들이랑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고,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의 경험상도 그렇고, 대학은 여러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하고 싶고, 그래서 네가 APU에 오면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고 계시는 시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걸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단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생각이고, 약간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취활에서의 용어로는 자기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대입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에세이 쓰는데 편하고, 그렇게 해서 에세이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놔야지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편해요. 면접 연습도 편하고 면접 실제로 볼 때도 편해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에세이가 이렇게 문항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문항별로 다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써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목표로 하고 있는 키워드를 하나 정해서 그거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쭉쭉쭉 써나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 따로 해서 써있으면 얘는 대체 하고 싶은 게 뭘까가 되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쭉쭉쭉 적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쓴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에세이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1번 문항부터 볼게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내 커리어 골이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APU랑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성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거에 대한 배경, 그 직업이 하는 일, 필요한 능력, 이런 거를 쓰고, 이제 APU는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필요한 능력을 APU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얻어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저는 그 당시에 스포츠 통역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업계 안에서 이제 선수들의 국가 간 이동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통역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통역사가 하는 일은 이렇게 단순히 언어적으로 통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수가 이국의 환경에서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 상황 같은 거를 팀 안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던가 타인과 타인 사이에 경제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APU는 학생들의 국제에 굉장히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토론 활동이라던가 팀워크 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얻어서 커리어골을 달성을 하는데 쓰고 싶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거는 굳이 구체적으로 장래희망이 아니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뚜렷하게 어떤 직업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러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러한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이 정도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꿈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그걸 쓰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때 제가 쓴 거랑 지금의 제 생각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거를 꼭 달성해야 한다 그럴 필요 없으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생각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항이에요. 두 번째 문항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이슈에 대한 걸 쓰고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을 쓰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관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저는 키워드 이제 문화, 일문화, 다름 이런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썼었냐면 어떤 미국 항공사에서 승객을 내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쫓은 승객 4명 중에 3명이 아시아인이었다고 이거를 이제 세간에서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약간 나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라 를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건지 제네럴한 의견은 이런 건데 나는 그 반면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사건 가지고 이제 인종차별적인 사건이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항공사에서 백인 여자애 2명이 이제 레깅스를 신고 비행기에 탔는데 그 애들을 이제 항공사에서 내쫓은 거죠. 너네는 부적절한 복장을 입고 왔으니까 못한다 이러면서 내쫓은 거죠. 그래서 그 사건까지 이제 사례로 예시를 들면서 이제 그러한 사건까지 미루어 보아 이것은 단순히 인종차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름에 대한 편견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걸 해야 한다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본인이 에세이를 쓰면서 어느 정도 중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된 사건을 쓰시는 걸 되도록이면 추천드리고 이 사건을 찾을 때 한국 뉴스만 말고 영어 기준이시라면 영어로 기사를 찾는다던가 일본어 기준이시라면 일본어로 기사를 찾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찾으면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너무 한국 뉴스에만 한정 짓지 말고 이제 국제적인 뉴스로 최대한 시야를 넓혀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3번 문제죠. 3번 문제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챌린지,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쓰고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사실 지금 이제 3학년이라서 취업활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게学生時代に一番頑張ったことは何ですか? 다른 말로 해서 学生時代に一番力を入れたことは何ですか?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줄여서 이걸 각치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 생활을 하면서 네가 가장 열심히 한 게 무엇이냐? 가장 노력한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 보면은 이제 어떠한 걸 열심히 했고 왜 했고 그걸 하는 와중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러면서 내가 뭘 얻었는지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그런 문항이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문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대입뿐만이 아니라 APU라던가 뭐 APU가 아닌 다른 곳이라도 일단은 대학을 가거나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이 문항을 계속 의식을 하면서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제 후배들, 재학생인 제 후배들도 혹시 보고 있다면은 앞으로 학생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거를 의식을 하면서 내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뭘 얻고 있을까? 뭘 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생각을 하고 하면서 활동을 하면은 나중에 뭐 취업이라던가 굳이 취업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할 때 일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학년 선배의 약간의 오지랖이지만 이런 거 좀 염두하면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에세이 문항으로 넘어가서 에세이 쓸 때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왜 어려웠고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고 결과적으로 뭘 얻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뭘 적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부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육부장이 뭘 했었냐면 일단 선생님이랑 반 애들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마다 이제 체육 밖에서 할지 교실에서 하는지 알려주고 뭐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뭐 수행평가 뭐 있는지 알려주고 실제로 뭐 밖으로 운동장으로 나가서 체육할 때 뭐 줄 세우고 뭐 준비시키고 준비 운동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의견 조율을 반장이랑 체육부장이랑 부관장이랑 이렇게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쩌다 그걸 맡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뭘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성격이고 최대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나서서 누굴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게 되게 저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썼어요. 이러이러해서 나는 그게 어려웠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기본적인 의무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신임을 얻어서 이 친구들이 내 말을 점점 잘 듣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수월해졌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더 수월해졌다. 이런 식으로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던가 아까 일관성 있게 하라고 했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던가 리더십이라던가 이런 걸 얻었다고 했어요. 이제 다음 4번 문항은 이제 내가 학업적인 거 이외에 추구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추구하면서 내가 어떤 능력을 얻었는지 어떤 지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쓰는 문항이에요. 이 문항 역시 저는 일단 문화, 다름을 이해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걸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다.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걸 했고 이러한 경험을 해서 이런 걸 얻었다. 그리고 플러스로 그때 APU를 알아서 내가 APU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까지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사물놀이 동아리 또 등장했죠. 사물놀이 동아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서 이게 사물놀이가 한국 전통 음악은 아닌데 한국 전통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음악이다 보니까 한국 전통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사물놀이 연주하는 스킬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동아리라던가 뭔가에 참여를 했다던가 그런 게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취미가 있다던가 그러면은 충분히 그걸로 해서 내가 무언가 얻은 게 있다면 충분히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눈앞에 카메라가 보여서 카메라를 예시로 드는데 내가 사진에 관심이 많아서 카메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다. 그러면서 사진에 대한 이러한 기술도 익혔고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스토리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경험을 한 것 안에서 열심히 생각을 해서 거기서 스토리를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 문항은 끝인데 우리는 쓸 게 하나가 더 남았죠? 바로 장학금 에세이가 남아있는데요. 이제 장학금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막막했던 게 솔직히 장학금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이제 APU 커뮤니티에 공헌을 하고 로컬 커뮤니티에 공헌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하는지 되게 막막했어요. 세 개를 더 좋게 만들고 약간 이런 내용을 써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막막했었는데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해서 쓴 게 일단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제가 제 커리어 골 쓸 때 썼던 게 이제 스포츠 통합과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포츠 관련된 지식은 이제 APU에서 배우는 건 못하니까 만약에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은 APU에서 배울 수 없는 분야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거를 책을 통해서라던가 스포츠 게임을 보러 다닌다던가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식을 키워서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쓰고 싶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키워서 APU나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서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서 APU 커뮤니티와 로컬 커뮤니티에 공헌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정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내가 키우고 싶은 능력이 있어. 그걸 키우면은 이런 식으로 공헌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너네가 주는 장학금으로 이런 걸 해서 그 능력을 얻어서 이렇게 기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정기후원을 해오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장학금을 받는다던가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다면은 내 이름으로 된 도네이션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또 적었었고 또 다른 걸로는
내가 사물놀이를 했었으니까 그 사물놀이에 대한 지식으로 동아리에서 뭐 다른 애들을 알려준다던가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뭐 퍼포먼스를 해서 뭐 한국 문화를 APU나 로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더 알리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참고를 해서 여러분 에세이에 적용을 시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상으로 에세이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어요. 제가 쓴 예시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참고를 해서 만약에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시점에서 에세이를 다 완료를 하신 상태다. 그러면은 너무 제 얘기 듣고 휩쓸리지 마시고 참고로만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모집 요강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해에 입시 요강을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APU 홈페이지 가면은 확인 가능하니까 거기 가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APU 한국사무소도 있으니까 혹시 뭐 서류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APU 한국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마음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면접 영상이나 뭐 APU 관련된 다른 영상이라던가 뭐 백부에서의 제 일상이라던가 앞으로 열심히 올려나갈 예정이니까 제 영상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해요.